네, 오늘 통변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경술생의 신사월의 개사일의 정사시예요. 자, 이 우리 12운성을 저번 시간에 다 이제 말씀을 했는데 이 개사일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게 좀 많습니다. 우리 선생님 혹시 재간 쌍미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그 공부가 되신 분이시네 역시. 자, 이분이 지금 모 회사 기업에 있는 이제 부사장님이세요. 근데 자, 이분 삶이 어땠는지 전반적으로 이제 한번 풀어보자 하는데, 자, 4월에 개수죠. 네, 4월에 개수면 일단 우리가 물상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자, 이 시냇물의 어떤 기운을 타고나신 분이잖아요, 그죠? 자, 4월달 시냇물이면은 이제 양력으로 하면 한 5월 정도 되겠다, 그죠? 5월에 시냇물이니까 이 개수가 할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할 일이 많죠. 할 일이 많죠. 무슨 일을 할까요? 자, 이 물의 기운들은 어쨌거나 물이 흘러 목을 키우는 일을 하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소명이에요, 그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이 물의 기운으로 났다는 거는 나무를 키워서 이 나무가 뭐를 한다? 꽃을 피우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 물의 본분이란 말입니다. 자, 근데 이분이 지금 이 사주 속에 좀 특징적인 게 있죠. 뭐가 많아요? 네, 전부 다 이 사화가 판을 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그 개사일의 물상을 본다면은 어떤 그림이 연상이 돼요? 뱀에다가 뱀의 글자를 낳고 위에 시냇물이잖아요, 그죠? 그럼 약간 물뱀이죠, 물뱀. 자, 이 물뱀의 어떤 기운을 타고난 게 이제 등연적인 개사의 일 날짜에 물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뱀의 어떤 특징적인 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육지에서 다니는 뱀하고 물뱀하고 차이가 뭘까요? 좀 약할 것 같아. 날개는 굉장히 더 덥죠. 빨라요. 뱀 혹시 물 속에서 노는 거 보셨어요? 맞아요. 엄청 빨라요.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물뱀의 기운을 낳다는 것 자체가 일단 산은 우리가 당사주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천문을 놓은 글자예요, 그죠? 그래서 천문을 글자를 낳기 때문에 똑똑한 글자이기도 하지만 어떤 물뱀의 기운이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민첩하다. 사람이 두뇌 회전이 빠르다. 똑똑하다. 이게 육지에 있는 뱀보다 물뱀들이, 저는 이제 시골에 살아서 그런 걸 참 많이 봤는데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민첩하다. 그러니까 민첩하다는 자체가 매사, 어떤 사람을 사귀는 어떤 사교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민첩하고 빠르신 분이고 두뇌 회전도 굉장히 빠르신 분이다, 그죠? 어떤 물뱀의 형상을 갖고 있다 보니 그렇게 됐고, 자, 그러면 4월에 이 시냇물의 어떤 기운으로만 본다면은 어떻겠어요? 이 농사지을 이 나무가 지금 있어야 되는데 이 사주는 지금 나무가 좀 없죠. 자, 그래서 이 사주는 물상으로 보기에는 조금 안 맞다 이거예요. 왜냐면 이 물의 소명은 결국 나무를 키워갖고 내가 꽃을 피우는 게 소명인데 키울 나무가 지금 없죠. 자, 그럼 이 사주는 약간 그 생각제화로 봐서 우리가, 그죠? 이 어떤 인성을 잘 써서 결국은 재를 만들어내는 이런 구조로 가져야 지금 해석을 해줘야만 되는 사주인 거예요, 이 사주는. 근데 물상으로 보기엔 조금 안 맞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 사주에서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신강으로 보입니까? 신약으로 보입니까? 신약이 되겠는데. 조금 신약한 것처럼 보이죠. 자, 우리가 항상 그 남자 사주는 신강 신약을 제가 항상 조금 논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약간 신강한 게 어떻다? 내가 돈을 버는데도 좀 좋고 관을 쟁취하는 것도 좋다 그래도 그렇게 우리가 이제 격국론 할 때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자, 이 사주는 그래서 얼른 보면은 이게 금생수를 해서 도움을 받아서 이 개수가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 경금도 힘이 있을까요? 뿌리는 있네. 뿌리는 있기는 한데 사중에 경금에 뿌리를 두긴 했죠. 근데 이 경금들은, 신금들은 조토불생금이라고 그랬어요. 마른 흙에서는 생을 받기가 쉽지 않다. 조토불생금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전부 다 조토잖아요. 예, 조토이기 때문에 마른 흙이란 말이야. 바짝 마른 흙에는 이게 만약에 진토나 여기 진토가 있었으면 이 근금이 굉장히 힘이 세지는데 지금 이 사주는 경금이 힘이 좀 약해요. 조토이기 때문에 불생금인데 생을 받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금하고 신금은 이 개수한테 내가 금생수 해줄 능력이 좀
약하다. 자, 그럼 이 근검은 나한테 뭐예요? 어머니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그죠. 자, 이 어머니 역할이 그러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금생수니까 좋았지. 금생수를 해주려고는 하는데 내 힘이 어떻게 조토불생금이니까 사실은 뿌리는 좀 약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예. 어머니의 영향력이 크셨나요, 선생님? 그렇게 많이 컸던 것 같지는. 그러니까 크지 않은, 왜냐면 컸다면 이 경금이 금생수를 잘 받은 거예요. 근데 본인이 느끼기에 조금 뭔가 그 힘이 좀 약했다는 느낌이 드는 거는 조토라서 발음을 잘해야 돼요. 조토라서 불생금이다. 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금생수 하기가 좀 쉽지 않았다. 자, 그리고 이 사주는 그리고 이 사화를 밑에 깔고 전부 사화를 다 깔고 있죠. 자, 사화가 굉장히 특징적이에요, 그죠? 사화라는 동물은 어떤 동물입니까? 우리가 뱀을 딱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뭔 얘기를 해요? 정력가죠, 정력가. 우리 정력식품으로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4, 5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일단 우리가 말은 이제 정력가라고 하는데 어떨 때 에너지가 에너지가 크다.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다. 사화가 한 개도 아니고 몇 개나 있으니까. 이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문제죠, 이분은. 이 에너지 많은 걸 감당하기가 좀 쉽지 않죠. 이 개수 입장에서 잘못하면은 적수오곤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적수오곤이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 방울의 물이 너무 화기가 강하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적수오곤이라고 말을 우리가 하는데, 물론 이게 금생수를 해주기 때문에 적수오곤까지는 아니지만 이 사화가 너무 많은 게 일단 병인 거예요, 그죠? 자, 이 사화는 그리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육신으로 보면 뭐가 됩니까? 십성으로 본다면? 이제 육친으로 보면은 부인 자리도 되고, 예. 재잖아, 재, 그죠? 재. 자, 이 전부가 재를 다 깔아놨죠. 그래서 재에 대한 욕심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지요. 네,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이 어떻다? 굉장히 크시다. 그래서 근데 돈이 욕심이 큰 거에 비해서 내가 쟁취할 수 있는 힘은 어떻다? 없다. 조금 약하다. 왜? 신약한 사주다 보니까 내 몸이 건강할 때는 앞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내가 쟁취하기가 쉬워요. 근데 앞에 지금 그 다이아몬드는 쫙 깔렸는데 어떻다? 내 힘이 약하니까 이걸 주워 먹기가 좀 쉽지 않은 구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만큼 재를 성취하기가 좀 쉽지는 않다. 자, 이런 느낌이 좀 들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계사 일주 자체에서 오는 그 아주 좋은 점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사일은 우리가 재간 쌍미격이라 그러는데요. 재하고 관이 쌍으로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격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런 말은 이제 우리가 그 십성론 할 때도 그렇고 12운성 할 때도 계속 나오는 말이니까 좀 외워놓으시면 좋으세요. 재하고 관이 쌍으로 있어서 아주 아름다운 격을 만들었다. 대표적인 이 계사일주 자체를 우리가 재간 쌍맥격이라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이 타고난 이 날 하나가 우리가 60갑자 중에서 재간 쌍맥격에 해당되는 게 두 개 있어요. 계사일하고 하나는 이모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모일에 낳는 사람하고 이 계사일에 낳는 사람들은 재간 쌍미격이라 그러는데 이게 왜 재간 쌍미격이 되는지 이제 그거를 좀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 계사를 분석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12운성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계산을 지금 밑에 뭐를 놨습니까? 12운성으로. 자, 이거 절대양생 6대로와 세병 3묘 다 외우셨죠, 그죠? 자, 개수는 어디가 록입니까? 개수는 자가 록이죠. 자, 그러면 자에서부터 세워 나가야 되죠, 그죠? 자, 여기서 세워갖고 사까지 세워 나가면 되죠. 그러면 록, 왕, 세, 병, 사, 묘, 절, 태에 들어가요. 자, 이게 지금 태궁을 나눴습니다. 태궁. 우리가 이제 이 궁이라 그러죠, 그죠? 이 한 줄을 우리가 궁이라 그러죠, 그죠? 집궁자를 써서. 자, 계사일은 태궁을 나눴는데 이 사화라는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자, 지장간의 사화는 뭐뭐 있습니까? 무토와 무병, 병이 있죠. 예. 자, 이거를 이제
이제 좀 분석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 무토가 이 사화에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이 개수 입장에서 이 무토는 뭐죠? 십성으로? 장승. 관성이죠. 토국수니까, 그죠? 예. 자, 이 속에 지금 사화 속에 뭐가 있냐면 관도 있고 병은 뭐예요? 금생수니까 인수, 인성. 인수. 정인이 되죠. 음. 여기 정관이 되고 여기 정인이 되고 병화는 이 사람한테 뭐가 됩니까? 제. 재성. 재성이 정제가 정제. 되죠. 자, 이 개수 입장 개사일에 난 사람은 이 속에 이 사 속에 사라는 글자 속에 뭐를 두고 있냐면 무토, 경금, 병화를 두고 있는데 이 무토는 이 사람한테 정관이 되고 그리고 경금은 정인이 되고 병화는 정제가 돼요. 그럼 이 사주는 여기 지금 관도 있고 재도 있고 인성도 있어요. 자, 우리가 사주 중에서 정제, 정관, 정인이 다 들어가 있는 건 저 계사밖에 없어요. 옛날부터 우리가 그 가장 많이 쳐준 게 뭐가 좋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록이죠, 그죠? 록봉을 먹고 사는 정관이 있어야 돼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정관은 아주 좋게 보는 제 첫 번째로 보는 글자들이에요, 그죠? 그럼 정관도 있고 정인도 있죠, 이 사람은. 내가 가장 그 학업적으로 내가 잘 풀릴 수 있는 게 사실 정인이잖아요, 그죠?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이게 정인인데 어떻다 정인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정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와서 먹고 살아야 되는 어떤 그 돈의 어떤 물질 이게 정제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 이 사 속에 정제, 정관, 정인이 삼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관이 다 있다 그랬어. 아까 재관 쌍미격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재관 쌍미격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날 하나에 낳는 날 하나만 갖고 복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아까 이제 이게 신강이나 신약이나 이건 전체적으로 보는 걸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60갑자잖아요. 60개의 어떤 간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계사하고 어디 이모 일주 자체는요. 그냥 그 자체가 복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정제, 정관, 정인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정제는 일단 정관부터 좀 살펴봐야 돼. 그럼 이 무토는 정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우리가 좌라고 그래. 자, 앉을 좌. 그러니까 정관을 우리가 록이라고 합니다, 그죠? 록자 태궁. 그러니까 앉은 자리는 록에 있는 거고 이 무토 정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록자 태궁이라고 하는 거예요. 록자 태궁. 록자 태궁. 그래서 태를 낳는 자리 12원성으로 보면 계사는 태지에 있는 거지만 이 안에 있는 정관의 자리를 본다면 록을 낳단 말이에요. 그죠? 근록을 낳는 자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직장 생활이 어떻다? 굉장히 좋다. 반듯하다. 그리고 항상 어느 자리를 들어가더라도 반듯한 자리에 들어가고 어떤 자리까지 올라가는 게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그 이름 없는 브랜드 없는 회사는 안 들어가는 거. 이 정도가 되면은. 그게 다 이 재관 쌍미격을 난 이 일주를 하나 갖고 나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경금은 또 뭡니까? 인수의 자리죠, 그죠? 인수가 정인 자리가 어떻다? 반듯하게 여기 지금 자 경금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정인이 들어가 있긴 한데 경이 사를 만나면 뭐가 됩니까? 우리가 12원성을 따지면 자 경금은 어디가 록이에요? 신이 록이죠, 그죠? 자 신에서부터 사를 한번 세워보시는 거예요. 록, 왕, 세병, 사묘, 절대, 양생, 장생이 있죠. 그러니까 이 경금은 어디 장생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생자 록궁이 생자 태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장생 자리에 있는 이 정인도 나쁘지 않죠. 우리가 12원성 배울 때 제일 좋은 게 뭐였어요? 장생, 록, 왕 이런 글자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정인의 자리도 내가 공부하고 사회적으로 뭔가를 배우고 학문의 어떤 그런 별들이 어떠다 장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도 잘했을 것이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근데 공부를 아주 잘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운을 또 봐야 돼. 하지만 공부 자체가 장생이 있다는 거는 어쨌든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인 거예요.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다. 뭘 배우기를 굉장히 좋아한다. 이런 느낌이 들겠죠, 그죠? 자, 그럼 병화는 이 사람한테 뭐가 됩니까 지금?
제가 제- 되죠. 제- 자, 정제는 지금 이 사이에 들어가면 뭘로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병화는 록이 어디예요? 병화는 사죠. 사화가 뭐예요? 록이죠. 그 록자, 록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록자 태공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정제의 느낌은 이 사람한테 육친으로 보면 누구예요? 내 와이프잖아. 내 와이프도 되고 사회에서는 돈도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내 와이프 자리가 록에 있다는 건 뭐겠습니까? 아주 부인 자리가 현모양처다. 아주 록에 있으니까 아주 반듯한 사람이다. 실제로 그럴까요? 중간중간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똑바로 배울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반듯한. 반듯하시죠. 예. 왜냐하면 근록을 낳잖아요. 부인 자리에서 벌써 그죠. 근데 그 부인이 반듯한 사람이고 현모양처인 거는 맞는데 그 부인이 잘 나가는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이 태궁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이제 좌자리 말고 요 사 안에 있는 자리를 우리가 좌라 그래서 앉을 좌자를 써서 그죠. 하지만 겉으로 보는 이 개사일주 자체가 개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태지에 앉아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이 태는 뭐라 그랬어요? 엄마 뱃속에서 지금 잉태돼갖고 이제 막 그 정자 난자가 수정돼갖고 잉태되는 순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활발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절대 양까지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대단한 어떤 활동성이 없다. 움직임이 엄마 뱃속에 있는데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세상 밖에 나와서 내가 띠를 두르고 목욕하고 반대에 올라와서 근록의 자리에 올랐을 때 내가 세상에서 한번 큰 소리 친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다 록에 앉아 있고 장생에 앉아 있는데 결국은 궁이 어디예요? 태궁이잖아. 그러면 이게 앉은 자리가 이렇게 좋은데 여기 태궁이 아니고 근록 자리였으면은 이 세계가 너무너무 좋았지. 관성도 내가 최고의 어떤 삼성전자 같은 데 들어가서 임원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은 공부도 내가 하버드 때까지 갔다 와야 되고 우리 와이프도 지금 사회적으로 너무 잘 나가는 그게 되는데 자리는 너무 잘 깔고 앉았는데 태궁에 있는 거야. 내가 이게 잉태해서 이제 뭐 아직 응애응애도 못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그 활발성이 어떻다? 좀 떨어진다. 아직은 세상에 나와서 뭔가를 외쳐대기에는 아직 좀 부족함이 있다. 이 관성은 내 직장도 되지만 육친으로 누구예요? 남자한테는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도 록을 낳기 때문에 번듯해 보이는데 밖에 나오면 아직 태궁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활동성이 아직은 좀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보면 애가 너무 잘났어. 근데 밖에 나가면 어쨌든 태궁이다 보니까 아직 저의 어떤 역량을 다 발휘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식의 느낌이 그렇게 놓여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개사일주 하나만 보면 이런 아주 재간쌍미격이라 그래서 알아주는 격인데 하지만 이게 태궁에 앉아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 세 사람의 어떤 육친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부분은 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 자, 이거는 이제 12운성을 우리가 풀어봤을 때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좋은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좋을까요? 아시는 분? 자, 천을귀인이 들어있어요. 그죠? 자, 개의 입장에서 개일간은 우리가 천을귀인이 모여 있어요. 이제 지나가는 거 복습을 좀 하면서 해야 돼. 자, 임개는 묘하고 사가 천을귀인이에요. 기억납니까? 자, 간무경은 다시 복습. 간무경은 충미가 천을귀인이에요. 자, 신은 임, 오 두 개가 천을귀인이에요. 또 뭐 있지? 을기는 신자가 천을귀인이에요. 자, 병정은 대유. 유해가 그죠? 유하고 해가 천을귀인입니다.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 정도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사람 지금 개수일간이잖아요. 개수일간은 임수하고 개수는 어디다? 묘하고 사가 천을귀인이에요. 그럼 이 천을귀인을 낳았다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나한테 귀인 자리가 하나 들어있다는 거는 내가 나락으로 떨어져도 항상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 그 밑에 네 글자 중에서 귀인이 하나 들어있으면 모든 게 구제받는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천월 귀인이 들어있으면 더 좋고, 하지만 이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천월 귀인도 좋은데 공협 귀인이 더 좋다고 그랬어요. 공협이 뭔지 아세요 혹시? 중간에 숨어 있는 겁니다. 맞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만약에 뭐 갑일간이에요, 그죠? 갑일간인 사람이 여기 지금 만약에 미를 나눴는데 아니 여기 신을 나눴고 뭐 이렇게 사시에 놨어, 그죠? 네. 오시에 놨다. 자, 이 사람이 만약 갑신일주인데 오시에 놨어요. 그럼 신하고 오 사이에 우리가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사이에 여기 사를 써야 되겠구나. 사, 오, 미,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간에 들어가는 글자가 아니 사가 아니고 신, 사. 여기 맞는데 오미신 이렇게 가니까 그죠? 오신데 갑신 일에 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속에 공엽이 돼 있는 미라는 글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 이 간목한테는 뭐예요? 천을 귀인이 되는 거예요. 예, 간목이면 충미가 천을 귀인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 미가 나한테 귀인 역할을 해주는데 숨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는 글자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공협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공협 기인이 있는 사람은 더 좋아요. 원래 기인은 드러나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숨은 곳에서 도와주는 걸 우리가 더 좋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공협 기인까지는 아니지만 뭐가 있습니까? 사가 전부 다 이 사람한테는 천월 기인이죠. 근데 천월 기인이 한 개만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자, 이렇게 천월 기인이 세 개가 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많으면 안 좋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격국에서는 그럽니다. 천월 기인이 너무 많으면 내 힘으로 해야 되는데 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자생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혹시 크실 때, 클 때 옆에서 너무 도와주고 갖고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다 뭐 이러시지는 않으셨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 정도까지는 그때 아니셨어요. 막내라서 근데 많이 도와주기는 하셨죠, 그죠? 예. 근데 어쨌거나 천월 귀인은 맞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도움을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힘들 때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경우가 늘 생기세요. 하지만 이게 이제 옆에 사가 없이 요거 딱 한 개만 있었으면 사실 더 아름다운 모습이기는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귀인의 역할이 굉장히 더 커지는데 귀인이 너무 많으면 우리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을러지고 내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진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다 도와주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아니시겠지만은 이 사주가 이제 왜 그런 경우가 아니었을까요? 사사사는 사실은 우리가 그 역마에 다 해당되는 글자들이죠. 잠시도 가만히 있을까 안 있을까요? 사생지잖아요, 그죠? 인신사해는 우리가 사생지라 그러죠, 그죠? 인신사해 중에서 사는 돌아다니는 전형적인 글자들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역마의 글자들이잖아요, 지금. 그 잠시도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잠시도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엄청 활동적으로 많이 많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이 사가 뜻하는 글자가 대도시를 뜻하는 글자도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대도시를 떠돌아다녀야 된다. 그러니까 뭐 지방에 있었으면 부산에 있었으면 서울로 와서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서울에 살았는데 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대도시, 외국하고 인연이 많은 거예요. 인신사회는 어쨌거나 뭐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하고 인연이라고 그랬죠. 그죠? 역마살이고 돌아다니는 기운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자, 나한테 수국화 어떤 다 재의 기운들이 전부 다 뭘로 역마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재라는 건 결국은 이 사람한테 일이 어떤 결과, 돈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여자 찾아 산말리, 돈 찾아 산말리, 일이 어떤 결과를 위해서 산말리. 그러니까 성향은 이 재를 꼭 봐야 되는 성향이기 때문에 일 마무리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지, 일 마무리는 잘 하죠. 이 사화가 다 있으니까. 하도 돌아다녀. 네, 이게 화가 이제 재성이라는 글자가 우리가 일이 어떤 결과를 뜻하는 글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 시켜놓으면 이런 사람들은 일의 마무리는 어떻다? 잘하시. 굉장히 깔끔하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 사화라는 글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일단 제가 쌍미 때문에 공부를 좀 했고요. 자, 이 사람 그리고 좀 더 우리가 보려면은 비식재관인으로 순서로 한번 쫙 다시 한번 풀어보자고. 비는 결국 내 모습이죠, 그죠? 예. 내 모습에 내 성향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이 사람 성향은 어떤 성향일까요? 성격. 좀 활발하면서 조용할까? 반듯한. 자, 이 개수 입장 개일간은 사실은 여기 보면 어떻게 다 음간이 쭉 떠 있잖아요, 그죠? 네. 좀 내성적인 형처럼 보이잖아요. 예. 근데 밑에 사화들을 쫙 깔고 있어요. 활발하지. 그러니까 굉장히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에너지가 넘친다. 굉장히 활발하다. 돌아다니는 거 좋아한다. 그리고 자, 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근데 이 신금이든 경금이든 금생수를 해주고 있죠, 그죠? 그 힘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힘이 아주 강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인성이잖아, 나한테는, 그죠? 저 인성들이 편인과 정인이 항상 나를 힘을 좀 강하게 해주고 있다는 거는 평상시에 뭐를 좋아하겠어요? 인성은 다 공부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배우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네, 그 머리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 천문이잖아, 천문. 네, 그리고 천문이고. 이 술도 천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주로 보면 얘가 천문이고 우리 이제 십성으로 보면은 이제 이 술토가 네. 천문에 들어가. 천재적인 술해가 머리가 천문이잖아요, 그죠? 천재적인 네, 그러니까 이 천문 위에 있는 인성이니까 어때요? 완전히. 이런 쪽 공부도 되게 관심이 많으신 거지. 예. 왜냐면 이 술이라는 글자가 천문성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죠? 하늘에서 내려준 글재주를 말하는 거예요. 술이라는 글자가 그렇고 해라는 글자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술이 그리고 경술 개강을 낳잖아요. 개강이죠. 예. 그 경술 개강은 세 안 세요? 세죠. 세죠. 그래서 이런 심리, 종교, 철학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예. 한 번 정도는 어릴 때 내가 이거 어릴 때니까 어릴 때 내가 이런 공부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쪽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오신 거죠, 그죠? 심리하고 철학 종교는 그러니까 심리, 종교, 철학, 경제 우리가 이제 그런 학문들은 다 좋아할 수 있는 소질이 있었다. 왜? 이 술이 이쪽에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어떤 느낌이 다르죠. 어릴 때 있겠죠, 어릴 때 이 사람은. 우리는 이제 수레가 여기부터 말년에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근데 이분은 어쨌거나 이 술 때문에 그리고 경술, 개강, 천문을 낳기 때문에 이런 심리, 종교, 철학을 굉장히 좋아하신다. 그리고 일단 인성 자체가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는데 이 재간 쌍미격은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정관과 정제를 잘 써먹으려면은 기본 조건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정관과 정제는 나의 힘을 다 빼가는 것들이죠. 예. 그러니까 항상 신강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재간 쌍미격을 놓고 신강하지 않으면 그 사람 그 운을 다 못 받아 먹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신금이나 경금이 없었으면 이건 아주 하찮은 사주가 돼 있을 거예요. 재간 쌍미를 낳았어도 그나마 요거 신금하고 경술 때문에 힘이 내가 지금 완전히 극신약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항상 재간 쌍미경은 내가 신강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게 이제 학교 공부도 되는 거고요. 이런 심리 종교 철학 이제 나이 들면 이런 공부도 되는 거고. 그래서 부사장님이 이런 공부를 하시면 참 좋죠. 해야지 이 개수가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힘이 강해져야지 아까 제가 뭐를 취한다? 돈도 취하고 권력도 취하고 인성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주 속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약간은 신약한 구조인데 그럼 계속 이 상태에서는 내가 다 받아먹기 쉽지 않아. 그러면 이제 운을 좀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흘러가는 대운이 어떤지 한번 보자고요. 오미와 신유술과 해자로 갔어요. 자, 어릴 때는 오미로 갔으니까 이게 화가 또 들어가 있으니까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조금 안 좋아. 조금 힘들었을 것 같죠? 내가 이렇게 뜨거워 죽겠는데 태어나자마자 또 이렇게 오하라는 글자가 뜨겁게 하고 미토도 뜨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안 그래도 약간의 신약 사주인데 이때 되면 어떻게 더 신약해지죠. 그럼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를 벗어나야 되는 거야 이제. 이 땅을 벗어나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자리도 술토기 때문에 우리 조상 가문 때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 조상 가문 때를 내가 빨리 벗어났을 수도 있다. 왜? 내가 태어나자마자 너무 더워갖고 내가 살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좀 올라와서 공부하셨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서울로 상경해서 공부를 하신 이유가 이 나이 때에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 있었으면은 나는 적소곤돼서 내 목숨이 어떻게 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물 한 방울 이렇게 태어났는데 너무 뜨거워서 물 다 정말 돼버리면 내 목숨하고도 연관이 있거든요. 그럼 내가 아팠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다행히 부산에서 태어나셔갖고 정말 다행이신 거지. 왜 그럴까요? 부산에 뭐가 많습니까? 하다. 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지금 뭐가 필요해요? 똑같은 물이 들어와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태지가 내가 타고난 이 풍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태지가 어디? 부산이면은 그래도 내가 제주도 부산에서 타고난 사람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려고 하니까 부산에서 태어난 거고 하지만 태어나고 보니까 너무 뜨거웠다. 그래서 이 자리를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어디서 했다? 서울로 상경해서 공부를 했다. 하지만 공부를 잘했겠다 못했겠다? 생각만큼은 못했다. 왜? 사술 이게 지금 그리고 이 오미 운에 뜨거운 운에 이 학년기 운이잖아 이게 그죠? 18살 때부터 27살 때까지 뜨거운 운이 왔는데 내가 공부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돼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제가 항상 그 어릴 때 뭘 보라 그랬습니까? 재성이 돌아버리면 공부를 안 해요. 자 여기 오미가 뭐예요? 재성이잖아. 항마제라 그래 항마제. 내가 학년기에 마가 꼈는데 제의 기운이 끼었다. 예쁜 여자 뒷공문에 쫓아다니느라고 공부를 안 했다. 맞을까요? 조금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었다. 서울에 올라와서도 여자 여학생들 때문에 내가 공부하는데 조금 집중이 안 됐다. 좀 내가 말을 돌려서 한다면은 이 항마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특히 그래요. 남자애들이 이 10대, 20대 때 이렇게 제가 끼어버리면 여자 때문에 공부를 안 해요. 원래는 공부를 되게 좋아해야 되잖아. 이 구조상은 금생수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개수 입장에서 금생수를 받아야지 공부를 해야 내가 살 수 있는데 오늘 보니까 항마제에 걸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학생 공문에 쫓아다니느라고 공부가 제대로 안 됐다. 그래서 서울대 가실 분이 지방대 가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야. 분위기상은 공부를 굉장히 좋아하고 잘해야 되잖아 지금.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운칠기삼이라 그러잖아요. 사주도 참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다? 운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학년기 운을 딱 보니까 이분은 벌써 여기서 제가 걸려버렸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신유수로 갔을 때는 어땠을까요? 자, 20대 이제 28세 때부터 이제 이때쯤 되면 사회 나오는 시점이죠. 신유로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좋아졌죠. 금생수를 해줄 수 있잖아. 그럼 이 개수 입장에서 내가 금생수를 받으니까 힘이 생기죠. 약간 신앙해지는 운으로 갔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어떻게 했다? 나름 사회생활을 생각보다 잘했을 겁니다. 이때 어디 계셨을 때인가? 이때도 저기 외국인 계수 있죠. 외국 출장 많이 가. 예, 왜냐하면 이 사주는 외국하고 인연이 되게 많죠. 이 사화들이 전부 다 제가 아까 대도시, 역마, 그럼 외국하고 인연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다녔을 때 보면 전부 다 외국계 회사를 다녔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여기도 사화, 여기도 사화, 여기도. 말년에도 이분은 외국계 회사에서 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앞으로도 나갈. 그렇죠, 그럼요. 외국에 나가서 생활하시거나 아니면 주로 외국계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생활하실 가능성이 말년까지. 자, 근데 현재 이분이 지금 어디 와 있어요? 48점 병수. 좋아 보입니까? 나빠 보입니까? 자, 이분은 항상 화가 많은 게 지금 문제였죠. 자, 병술 대운이면 지금 이제 우리가 12운성으로 12신사를 아직 안 했구나. 자, 이 술은 지금 화계살에 들어가는 거예요. 12신사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할 텐데 인호술을 띠는 이 술이 화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화계살 기운에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화계 대운에 와 있단 말이에요.
자, 화갱은 뭐냐면은요, 화려한 거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화려하게 잘 나갔던 것들을 덮어버리니까 의미가 어떻겠습니까? 좋은 의미는 아니지. 내가 이때는 자숙하고 뭘 해야 된다? 기도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세월을 보내야 되는 게 이 술대운인 거예요. 화계대운인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그럼 48부터 57까지죠. 자, 57까지는 이 술대운에 와 있다 보니까 이 병술이 그리고 위에 또 병화를 또 달고 왔잖아요. 좋아 보입니까? 나빠 보입니까? 안 좋아요. 주인이 살아야 돼. 왜냐면 이 병화는 또 이 신금까지 잡아버렸죠. 그죠? 병신합 수를 만들어내긴 힘들어요. 대운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못 보는 거고요. 이 신금이 이 사람한테는 잘 쓰는 글자잖아요. 신금이나 경금이나 이 사람은 금을 잘 쓰는 글자잖아요. 근데 지금 병화가 또 신금을 잡아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병화도 별로 좋지 않고 이 술은 더 나쁘고 어떤 불의 창고다 보니까 그죠? 불구덩이 속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근데 작년에 그만둔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시죠? 12월이죠. 개묘년이에요. 개묘년. 이분이 작년에 퇴사를 하셨어요. 자이든 뭐 반강제든 결과론적으로 회사를 나오셨단 말이에요. 큰 회사에서. 자, 이 묘가 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개묘년이 이 사람한테는 지금 묘술화로 또 만들어냈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화가 자꾸 들어오면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 대운도 지금 병술 대운에 있죠. 작년에 저 세운에도 이 묘가 들어오니까 또 묘술화로 또 만들어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는 지금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이거지. 정확하게 이 사람은 어쨌든 술 대운이 끝나야지만 인생이 펴지겠죠. 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 물이 들어오네. 네. 해자가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던 물론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정해 대원부터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잘 나가겠죠. 맡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58세 때부터. 자, 58세 때부터 68세 지금 78세까지죠.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그러면 20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늦게는 건강관리만 잘 하시면 이때는 내가 원 없이 끝간대값이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주는 사업은 안 되겠죠. 왜 사업이 안 될까요? 내가 깔고 앉은 좌에 뭐가 다 있어서 정제, 정관, 정이 들어가 있겠죠. 편제가 들어가 있었으면 이렇게 좋은 눈이면 한번 사업 한번 해보시라고 하겠는데 이분이 전부 다 깔고 있는 게 뭐예요? 다 정만 깔고 있죠. 다 정제만 깔고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운이 이렇게 좋으니까 관직은 되게 좋겠죠. 어떤 회사를 들어가더라도 되게 브랜드 있는 회사를 들어가실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내가 최고로 올라가실 수 있다. 대표까지는 아니지만 그 밑에 있는 CEO까지는 얼마든지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창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 창업까지는 조금 그랬지. 지금은 내일이 그렇죠. 내가 원래 타고난 기운 자체가 사업가 사주가 아니에요. 내일 사주가 아니야. 예. 관을 먹고서 아까 제가 정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정관. 정관은 녹봉을 먹고 사는 직업이에요. 사실은 공직이면은 그런 거고 회사 생활이 우리가 정말 삼성, LG, 현대 이런 큰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CEO를 한다. 그 대표는 아니지만 그 밑에 것까지 올라가실 수 있는 이게 정관이 그게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타고난 기본 바탕이 와꾸가 사업가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운이니까 내가 회사 생활하면서도 얼마든지 올라가실 수 있어요. 네. 그럼 이때는 한번 기대해 보실만 하는 거죠. 20년이 좋다니까. 그렇죠. 2년 참으시면 20년이 좋으세요. 그럼 2년 동안은 어쨌든 직장 생활하는 게 낫지. 그렇지. 새로운 그렇죠. 내 사업을 한다거나 뭐 만드는 사업가 사주는 아니시죠. 그리고 계사일주의 보통 특징이 뭐냐면요. 부인을 앞세우는 게 참 좋아요. 아까 이 사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정제가 들어가 있는 정제가 정제도 있고 정제가 록에 들어가 있었죠. 록에도 있고. 그러니까 부인 자리가 되게 좋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부인 사주를 또 다시 봐야 되겠지만 이 사주는 부인이 참 좋기 때문에 부인을 앞세워서 돈을 버는 건 되지. 그 부인이 사업을 하고 나는 조직에 있고 이런 구조로 간다면 아주 잘 맞는 구조예요. 보통 저 계사일의 남자들은요 여복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이제 왜냐면 아직은 내가 병술대원이니까 그 느낌이 좀 덜하실 수 있는데 조금 이제 이때쯤 가면은 내 운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인도 같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인의 어떤 덕을 좀 볼 수 있다. 물론 나도 잘 나가지만. 미는 조심해야 돼. 그쵸.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세운을 이렇게 본다면은 원래 이제 갑진년이죠. 대운은 이제 이랬어 보죠. 대운은 이랬는데 원래 갑진년은 어떨 것 같아요? 진사 라망이죠. 술의 찰나 이 진상을 라망 그죠? 그 라망운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 편라자의 거물망자예요. 하늘에서 거물을 확 던져버리면 어떻게 된다? 풀리는 거죠. 다 막히는 거예요. 내가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런 운에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라망이 이 사자가 천을 귀인이기는 하지만 죽으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도 근데 이 사자가 아니었으면은 정말 그 이런 찰나지망운에는 내가 감옥을 갈 수도 있고 아주 그 사업이 완전 쫄딱 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자가 어쨌거나 천을 귀인의 글자다 보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누가 내가 끝간데 없이 떨어져도 나락으로 떨어져도 건져주는 사람은 있어요. 그래도 내가 뭘 해야 된다? 수성해야 된다. 수성이 뭐냐? 나를 지키고 나를 내가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내 자신을 다스리는 거. 이게 수성이에요. 그죠? 자, 이 사람이 왜 수성을 해야 될까요? 원래 갑진에서 봤을 때, 개수 입장에서 봤을 때 간목은 뭐예요? 십성으로? 수생, 모리가 상관이죠. 예. 상관운이 들어오고 진토는 뭐예요? 토국, 수니까 정관이 되죠. 자, 상관하고 정관이 같이 들어왔어요. 자, 근데 갑진의 운일 때는 이게 사실 진토의 운이 더 클까요? 간목의 운이 더 클까요? 우리가 이제 세운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간지로 같이 들어오잖아, 항상. 그러면은 간목의 영향이 더 크나, 진토의 목이 더 영향이 크나, 이걸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고. 목국토죠, 목국토. 예. 그러면은 목이 토를 극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자 중에서 누가 더 세요? 목이 큰 거예요. 예. 목의 역할이 더 큰 거예요. 목국토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 진토를 파헤쳐버리잖아요. 목이 파헤치니까 어떻게 두 개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간목의 영향이 더 크죠. 만약에 이게 뭐 개미다 이러면은 어떤 게 영향이 더 크겠어요? 이런 해가 왔어요. 토국수니까 이 개수보다는 이 토의 기운이 더 큰 거예요. 예, 그래서 한 해 우리가 그 세월을 볼 때는요, 이걸 조금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간지 중에서 어느 글자가 힘이 더 센지를 보고 그 힘이 더 쏠리는 쪽에 그 운을 좀 더 읽어주시는 게 조금 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갑진의 운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그래서 상관 기운이 더 크다는 거예요. 정관의 기운보다는. 그럼 상관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바로 치는 거니까. 네. 관을 치는 거니까 내가 직장 구하기가 좀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상관은 우리가 뭡니까? 말이잖아. 말도 되고 하극상도 되죠. 내가 윗사람을 치는 게 하극상이잖아. 윗사람한테 자꾸 들이대는 거예요. 원래는 이상하게 들어가시는 데마다 뭐 내가 어느 자리에 가든 간에요. 자꾸 윗사람들한테 대들게 돼 있어요. 원래 안 그랬는데. 원래는 안 그러죠. 원래는 굉장히 반듯한 사주잖아요. 근데 원래 같은 운이 들어오면 상관 운이 들어오면은 어쨌거나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잘 참다가도 상관 운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말이 직설적으로 나가게 되고 특히 윗사람이 어떤 그 나쁜 짓 하는 거 이걸 못 참아요. 못 봐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 했다가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뭘 조심해라? 입에 작거를 착 잠그시고 계셔야 돼요. 자존심 조금 나쁜 걸 보더라도 어떻게 한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셔야 되고.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되고. 근데 참 이게 반듯하신 분이라 그렇게 쉽진 않아요. 예, 불의를 보면 못 참잖아요. 할 소리 다 해야죠. 이 사중에 뭐가 있어서 그럴까요? 사중에 전부 다 병화잖아, 병화. 그죠? 병화들은 어때요? 전부 병화를 암장시켜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은 불의를 보면 못 참아요. 나쁜 거 보면 못 참고
그러니까 기본 성향이 그러신 분인데 원래 같은 경우는 어떻다? 상관운이 들어오면은 상관은 말 그대로 야당성 기질이에요. 내가 바른 말을 해야 되고 앞에 나가서 데모해야 되는 사람들 이게 전부 다 상관 기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냥 사주 속에 상관이 있으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부사장님은 사실 그런 사주는 아니지. 여기 지금 드러나는 상관은 없죠. 그러니까 사람은 반듯하단 말이에요 원래는. 근데 원래 갑진년에 운이 왔을 때는 어떻다? 그래. 해운했어. 해운에서 이런 과정이 들어와 버리면은 내가 평상시 같지 않은 행동을 하신다니까. 예. 하지만 원래 정관도 또 들어와 있죠. 토목수니까 그죠? 예. 근데 이 진토는 어떻게 보면 물론 묵곡토를 당해서 진토의 힘이 좀 약해지는 있지만은 이게 뭐의 창고예요? 물의 창고도 되잖아요. 물이 참. 네, 그러니까 이 안 좋은 와중에도 좋은 일은 좀 있다. 왜? 좋은은 좀 시켜줄 것 같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뜨거운데 이 진이라는 글자가 좀 시원한 글자잖아요. 물창고니까 그죠? 물창고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내가 밑에 글자 뜨거운 기질을 조금 이렇게 잠재워 주니까 또 이런 거는 또 좋은 거야. 근데 정관이잖아 나한테는. 그러니까 정관이 들어온다는 건 어쨌거나 나한테 관이 들어오기는 하죠. 새로운 직장을 찾으시기는 할 거예요. 하는데 뭘 조심해라? 예. 입을 조심하셔야 그러면 새로운 회사가 국내에 있는 회사가 나을까요? 아니면 해외 쪽에 있는 회사가 나을까요? 해외가 낫죠. 해외 쪽에 네. 만약에 된다. 항상 여기는 모든 직장이 해외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나하고 훨씬 더 잘 맞고 또 항상 이렇게 말을 좀 하셔야 되잖아요. 언변이 또 원체 좋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그걸 잘 살릴 수 있는 거는 외국계 회사가 훨씬 낫다. 물 건너면은 제주도도 해외로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지만 괜찮게 봐도 되죠. 이렇게 물 건너서 가는 그럼요. 데. 제주도 가서 일하시든가 아니면 저 부산 가서 하시든가. 그러면서 입에 자꾸만 짝 담그시고 언제까지? 내년까지. 네, 맞아요. 자, 을사년도 좋아 보입니까? 나빠 보입니까? 사가 또 들어오죠, 그죠? 사가 또 들어오면 사사 형을 하죠. 이 형이 뭡니까, 형? 같은 글자가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 여기는 지금 여기도 사사형, 사사형 사실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디 가도 좀 내가 좀 시끄러운 일을 좀 몰고 다니는 것도 있어요. 좀 그런 경향이 있을까요? 원래 그러진 않았는데. 그랬을까요? 운이 그렇게 괜찮게 봐줘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참 내년 같은 경우는 을사년이 오잖아요. 정말 내가 조심. 지금 병수를 대운이 안 좋은데 음. 이럴 때는 이런 대운 때는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병술 대운에서 을사년이 또 들어오잖아요. 그럼 시끄러워져요. 굉장히 시끄러워지는 관제구설이 생깁니다. 26년도 똑같아. 예. 그리고 우리가 진사 술에 이게 항상 같이 가잖아요. 나중에 술년에 시작하면 해년까지 조심해야 되는 거고 이게 설날 지망살은요. 술년이 오면 해까지 조심하셔야 되고 진년이 오면 사까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연을 연달아 인연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사화가 뭡니까? 나한테는 개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화가 뭐예요? 십성으로 보면 여자죠, 여자. 여자 문제. 내년에 여자 문제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왜? 내가 아까 좀 시끄러워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내 입만 조심하면 되고 조직 내에서 상사들한테만 안 덤비시면 돼요. 근데 을사년에 뭘 조심해라? 수국하 나한테 정제의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좀 시끄러워질 수 있다. 자, 그리고 이 사주가 봐봐. 은근히 여자를 좋아하죠. 왜 그럴까요? 사속에 아까 뭐가 다 있었습니까? 무토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자, 이 무토하고 이 개수는 뭘 합니까? 무게합. 무게합을 하죠. 무게합은 뭐예요? 우리가 그 갑기합토, 얼경합, 병신합 할 때 무게합은 애정지합, 애정지합. 그죠? 여러 가지 중에서도 애정지합이에요. 그래서
이 개수 입장에서는 전부 다 밑에 뭐를 깔아놨습니까? 무토를 깔았는데 무게합, 암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 밑에 있는 글자들하고 전부 다 뭘 하고 있어요? 합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좀 좋아하실 수가 있다. 근데 여태까지는 운이 좋아서 안 들켰지만 이때는 어떻게 된다? 병술대운의 을사년에는 드러납니다. 내년에.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내년에 그래서 잘 넘어가셔야 됩니다. 올해와 내년은 자, 그 다음에 육체를 한번 볼까요, 이제? 내 부인 자리는 어땠을까? 또 아들 자리는 또 어떨까? 이것도 또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남자분 사주에서는 일단 관이 직장도 되지만 뭐도 됩니까? 아들도 되죠, 그죠? 자, 우리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 한번 봐줘야 되는 거야. 자, 여기는 아들을 지금 뭘로 볼까요? 토가 아들인데, 자, 물론 이제 드러나는 톤은 이게 경술토니까 이걸 이제 아들로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결혼을 몇 살 때 하셨을까요? 29에. 그럼 29에 결혼했으면 이 술토를 자식으로 보기엔 조금 일러. 이거는 그냥 나의 어떤 직장으로 보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정관이긴 하지만 내가 아직 29 전에 내가 결혼해서 애를 낳기는 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술토보다는 여기 있는 무토들이 나한테는 네, 자식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신사도 내가 내 자식이 되고 이 정사도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놈 중에 한 자식이 좀 반듯하지. 물론 신사도 나쁘지 않아요, 뭐죠? 신사는 뭡니까? 우리가 저번에 배웠죠. 백사를 놓은 글자이기 때문에 직장이 반듯하다 그랬죠, 여기도. 관이 록을 낳기 때문에 얘는 공무원이라든가 좀 반듯한 직장으로 나라의 녹을 먹는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애가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아들이 2명이잖아요. 네. 그럼 이 아들도 있고 이 아들도 있는데 신사 아들도 있고 정사 아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아들은 반듯한 직장, 국가의 녹을 먹는 자리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하나이는 근데 간여지종을 낳죠. 정사 간여지종을 낳아서 힘이 굉장히 좋죠. 자, 얘는 물론 록을 먹기도 하겠지만 저렇게 힘이 강한 아이들은 쟤를 성취하는 게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쟤를 잘 다루는 쪽으로 가도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돈 만지는 쪽이든가 아니면 기술을 갖고 내가 내 사업을 한다든가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 아이는 록을 먹는 아이고 한 아이는 돈을 추구하는 아이다. 둘 중에 그런 애가 있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큰 애가 약간 반듯, 둘째가 큰 애가 여기 반듯하고 얘가? 예, 큰 애가 아무래도 공무원 스타일. 아 얘가 큰 애고 네. 얘가 작은 아들이네 그러면. 작은 아들이 지금 뭐예요? 지금 이제 학교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워낙 활동적이고 그러면 쟤도 관심이 많고. 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 큰 아들은 반듯하니까 그냥 그쪽으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사 구조가 지금 이 신사의 느낌을 갖고 있는 게 그죠? 아 저번에 백사의 느낌 우리가 어디 있다 그래서 국정원이나 네. 검찰이나 법을 만지는 이런 쪽에 들어가면 아주 괜찮은 사주. 정사는 어쨌거나 그 간여지종을 넣는 사람들은 이 제왕자리잖아. 사화가 우리 12연속으로 모였어요. 제왕이었죠. 네, 병호 정사 이건 다 제왕을 놓은 자리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이 좋아요. 이런 애들은 제적 그 성취가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쟤를 성취하는 데는 아주 일가견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사업가로 키워도 괜찮다. 자기 재주나 기술을 갖고. 그러니까 아들 자리는 참 좋다, 그죠? 어떻게 보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 부인 자리는 어떻게 해서 부인 자리? 부인 자리도 좋다. 부인 자리. 아까 부인도 정제를 나갔고 아까 제가 쌍미격에 아주 록을 나 있었죠, 그죠? 록 자리에 있는데 태궁이라서 활동성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장담을 못한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인이 지금 이제 부인 사주를 정확하게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 이 자리로 봤을 때는 지금 이분도 혹시 많이 다니시는 쪽으로 일을 하시나요? 출장보다는 어쨌든 직장을 계속 그냥 꾸준히 좀 했던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근데 이분도 제가 봤을 때는 직장을 오래 다니지는 못하죠. 네. 왜 그럴까요? 여기 우리 저 부사장님이 58세가 되면 사회충으로 다 변동이 들어오죠. 예.
그러면 이 변동들은 이 부인도 변동을 하는 거잖아 지금 그죠? 사회충이니까 그죠? 일지 변동은 어쨌거나 내 직장이 바뀌어지거나 뭐 남편 자리도 바뀌어질 수 있어요. 남편이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저기 지금 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직장으로 봐야 돼요. 그 직장이 바뀌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개사일주들은 전형적인 그 여자분을 앞세워서 돈 버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 부인이 이 나이 본인 우리 부자장님 58세쯤에 부인이 사업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기질이 좀 있으신가요? 기질을 사업가적 기질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근데 뭐 생활력 강하고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 부인 글을 제가 아직 못 봐서 그렇죠, 맞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해수가 올 때 본인 대운이 바뀔 때 이분도 뭔가 바뀌는 구조는 돼 있어요. 그래서 직장을 나오시는 분은 거의 맞을 겁니다. 나오셔갖고 뭘 한다? 개인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 일을 하신다거나 그런 변동은 있지만 하지만 여복이 있으시다 보니까 부인이 놀겠어 안 놀겠어요? 놀지는 않습니다. 놀고 싶어. 아니 안 놀아요. 절대 안 놀아요. 여기는 절대로 안 놉니다. 아니 전부 다 사속에 있잖아. 사속에 역마의 기운이 속에 있는 부인인데 어떻게 놀겠습니까? 돌아다니면서 활동해야지. 놀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부인 덕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주가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말을 해보면 신강만 해지면 전부 다 좋아지는 거죠. 부인도 좋아져, 아이들도 좋아져, 나도 좋아져. 이게 그래서 이 개사일주는 참 복이 많은 사주예요. 조금만 신강해지면은 그래서 운에서 지금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해자 운에 들어갔을 때는 부인도 자식도 내 직장도 모두가 좋아지는 거예요. 네. 신강을 어디 들어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법상대체. 업상대체도 중요하고 업상대체를 뭘 한다? 금에 관련된 일을 한다거나 물에 관련된 일을 한다거나 왜냐하면 내 사주 속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게 금수잖아요. 금이나 수의 기운이 들어오면은 내가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금수는 뭐예요? 공부도 되는 거예요. 인성이니까 그죠? 내가 필요한 공부를 하는 것도 참 좋고 이런 공부 하셔도 좋아요. 오히려 신강하게 신강하게 만드는 거는 공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왜 이게 공부라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교, 심리 공부하시면 좋아요. 이게 역학 배우러 오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좋다? 이런 쪽에 관련된 일을 하시면 좋겠죠. 세부치 만지는 쪽도 괜찮고 물에 관련된 직업도 괜찮고 물은 뭐 유통이나 그죠? 먹는 장사, 아예 장사는 참 안 되시니까 유통회사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된 회사에 들어가신다든가 아니면 뭐 주류 회사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금융 쪽 금융도 되는 거죠. 그리고 금에 관련되는 게 이제 금융도 되는 거고 그죠? 세부치 만지는 일을 하는 이런 쪽도 괜찮고 돈 만지는 쪽도 괜찮고 근데 지금 계시는 데는 사실은 목을 만지는 쪽이었었어요. 의류니까 의류 회사니까 그죠? 이전에는 유통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때가 더 재밌으셨죠. 그렇죠. 물이 더 잘 맞으니까. 근데 지금 계시는 데는 요전에 계신 데가 의류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목이란 말고 목은 나를 어떻게 더 해요? 목생활을 시키니까 사실 스트레스 구조가 더 많지. 의류 회사 들어갔을 때에 비해서 조금 더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이다. 물론 이 대운이라서 그런 것도 있어요. 이 병술 대운이 48부터 거기 계신 데가 48 정도 되셨나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때 들어간 회사가 나한테는 전부 다 힘들게 하는 구조였다는 얘기죠. 맞네요. 네. 5년 됐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58세부터 들어가는 회사는 어딜 들어가셔도 굉장히 좋아지는 구조예요. 질문 있을까요? 대충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참 이 사주가 천우신조도 많고요. 그 천우신조, 하늘에서 도와주는 그런 개사일주는 참 그래서 복성이라 그래서 복이 많은 사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게 수화기대란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물과 불의 세력이 비등하면 참 좋은 게 있어요. 그럼 일이 만들어진다. 그게 수화기제인데
물의 기운을 타고났고 밑에 깔고 앉은 게 불이죠. 그러니까 물하고 불 싸움이죠 지금. 근데 이 사주는 지금 물이 세요, 불이 세요. 불이 훨씬 세죠. 사실은 이 사주는 그래서 수화 미제에 들어가는 거, 수화 미제. 안 됐단 말이에요. 수화가 이게 균형이 안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하고 화가 균형이 비슷하게 가면 수화 기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주 참 좋아요. 그럼 이 사주가 수화 기제가 되려면은 이때는 된다는 얘기지. 왜? 운에서 물이 이만큼 들어와 주니까 이 불을 대적할 수가 있겠죠. 그럼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걸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구조로 바뀝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 조심해야 될 것. 항상 아까 제가 여기서 그 병화가 정제가 이게 항상 다들 병화가 정제가 다 들어가 있죠. 이런 운 좋을 때는 내가 돈을 벌 때 사업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은. 그럼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월급 외에 월급만 받으면 사실 큰 돈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때는 뒷돈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돈을 잘 버는 이유가 뭐겠어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월급 받아서는 어떻다? 내가 부자 되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100%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때 내 나이에는 어느 회사를 들어가시든 간에 뒷돈을 조금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커미션 같은 거라서 그렇죠. 그런 커미션이 되게 많고 근데 운이 좋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이제 이 대운에서 10년이 다 좋을 수는 없어요. 어느 해가 안 좋은 해가 있어요. 특히 4년 뱀띠해 12년 뒤에도 또 이렇게 사가 또 오잖아, 그죠? 그럼 이런 뱀띠해가 올 때는 이런 뒷돈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된다? 좀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 사주는. 그리고 내년에 여자 문제. 이런 거만 조심하시면. 말 여자. 네, 원래는 말, 내년은 여자.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아니요, 너무 제가 아주 신랄하게 파드렸는데 사실 더 파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 짧아서 58세, 68, 78세까지 운이 좋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사업은 안 되고 어떻게 그 나이까지 남의 밑에 있을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이때는 이제 회사 뭐 고문으로 간다든가 우리가 왜 나이 들었어도 남자분들은 잘 나가시는 분들은 다른 회사 고문으로 많이 가시잖아요. 그런 구조로 많이 가시겠지. 이때까지는 뭐 67세까지는 정상적으로 제가 봤을 때 직장 생활을 잘 하실 것 같아요. 근데 68세가 넘어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이때보다는 약해지겠지만 그러니까 정해대운이 사실은 제일 좋죠. 이 58세에서 68세까지 이때가 내 인생의 피크다. 근데 68세부터는 다들 나이 들어갖고 이렇게 뭐 다 놀고 있는데 나 혼자 어디 회사 가서 잘 풀리고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회사 고문으로 그죠? 58에서 68. 제가 아시는 분이 지금 78세신데 진짜 서울대 나오신 분인데 교수님이신데요. 아직까지도 일본 그 회사에 들어가셔갖고 고문으로 계시는 여기는 물론 기술직이긴 하지만은 일본 골프장에 일주일에 3번씩 나가서 운동하시면서 고문으로 계시면서 그렇게 생활하세요. 대박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가 드셔도 앞으로 우리가 이제 100세, 120세 시대잖아요. 그럼 이때는 얼마든지 활동을 하실 것 같아요. 예, 지금 상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관리직 고문은 크게 올해까지 갈 일이 별 기술직이니까 이렇게 갔지만 지금 뭐 기술이 특별히 있으신 게 아니에요. 이제 그거는 모르시죠. 이분이 어쨌거나 지금부터 터득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아니에요. 그냥 이 운이 되면은 어떤 본인이 갖고 있는 노하우가 분명히 그때가 또 생길 겁니다. 따로 배우라는 생각은 제가 하고 싶지는 않고 하지만 공부는 늘 하시면 좋다. 어떤 자격증 공부라도 하시면 좋고 왜냐면 이 공부를 꼭 해줘야지 내가 신강해지는 조건이 되니까. 네네. 신강의 조건일 때 내가 돈도 거머쥐고 직장도 거머쥐기 때문에. 하지만 운은 받쳐주고 있으니까 큰 걱정은 안 해서 되지만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로 본다면은 더 늦게까지 하시겠다 그런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직장 문의 와서 아까 여쭤봤지만은 그게 이제 한국에 있는 회사 쪽 유통회사인지 아니면은 외국에 있는 아까 금융과 관련된 회사 요 두 회사가 만약에 조건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 외국계에 있는 금융과 관련된 그렇죠. 그게 더 훨씬 훨씬 더 낫죠.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사장님은 무조건 외국계 되니까. 그 회사가 본사가 아마 홍콩하고 말레이시아. 예, 아, 우리들만 회사라고. 좋죠. 그렇죠. 조금 어디가 더 물이 더 많아요. 홍콩이가 3위니까. 예, 홍콩이 훨씬 낫겠죠. 그런 쪽으로 가시면 아주 좋지. 물가 쪽으로 가시면 아주 좋지. 해외로 안 나가도 해외를 적으로 두는 회사를 그렇죠, 가면 그렇죠. 된다는 외국계 거죠. 회사들이 네.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 번씩 또 외국을 나가시는 경우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여기는 어쨌든 대도시하고 항상 인연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중국 뭐 이런 다 대도시들이나 그죠? 그런 쪽은 내가 자주 나갈 확률이 높다 이거지. 제가 다음 주말 이용해서 이 회사 만나러 가거든요. 금융회사? 예, 여기 아, 이제 예, 그분 이제 예. CEO 예, 예. 뭐 미팅 잡혀 있어요. 아, 그럼 어쨌든 그분하고 연이 어쨌든 좀 잘 될 수도 있는. 될 수도 있죠. 아까 제가 말했죠. 갑진년의 이 진토가 나한테 정관이니까 반듯한 직장이 들어오기는 해요. 들어오는데 내가 아까 했잖아요. 입을 조심하시라. 들어가는 것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들어가는데 내년에 문제가 없다면 롱런 하실 수도 있다. 하지만 올해 내년에 진사라망문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만 조심하신다면은 괜찮을 수도 있죠. 왜냐면 이 진토가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나쁘진 않다 그랬잖아요. 화기를 잡아주기 때문에 원래 들어오는 회사가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네. 나쁜 회사는 아닌데 내가 유지를 못한다는 얘기지. 나의 어떤 실수로. 네. 그것만 조심하시면 그래도 롱런 하실 수 있다. 네. 됐나요?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은? 네. 네.